자, 이제 세 번째 전선의 이도 및 하중입니다. 전선의 이도 및 하중. 이도. 여기 나와 있네요. 이도는 뭐예요? 전선이 아래로 쳐져 있는 정도다. 전선이 아래로 쳐져 있는 정도. 자, 우리 요게 전봇대죠, 전봇대, 전주. 전주든 철탑이든 똑같은 의미예요.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얘네들을 지지물이라고 해요. 지지물. 지지물에다가 전선을 매달아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전선을 팽팽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팽팽하게 하면 완전히 이렇게 팽팽 이렇게 해서 단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요? 팽팽하면 팽팽할수록 전선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평 장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여기 전선이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잡아당기고 여기 더 간다면 이렇게 잡아당겨요.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게 수평장력, 수평장력. 이렇게. 이 전선이 팽팽하면 팽팽할수록 이 장력이 세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단선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팽팽하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한다. 느슨하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쳐져 있죠. 전선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도라고 한다고. 이도. 이렇게. 얼만큼 쳐져 있느냐. 이 이도. 기호로는 D라고 부를 거예요. D. 이렇게. 이도입니다. 이도. 자, 이도 계산식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 D는 8T분의 WS의 제곱. 이도 D는 8T분의 WS 제곱. 요거는 별표 5개는 아니어도 뭐 한 4개 정도. 자, T가 뭐냐면 T는 수평 장력이에요. 그 다음에 W는 전선 하중 무게 맞습니다. S는요 경간. 경간은 뭐냐면 이게 지지물이죠.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 간격. 요게 경간 S예요. 경간. 지지물 간격. 이렇게. 자, 그럼 2도 D식 D는 8T분의 WS의 제곱. 단위는 메타입니다. 이렇게. 요 T가 수평 장력이라고 했어요. 수평 장력. 수평 장력은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자, 전선이 어떨 때 잡아당기는 힘이 세진다고요? 팽팽할 때. 그러니까 2도가 이렇게 작으면 팽팽하면 수평 장력이 셀 때. 그러니까 수평 장력이 크면 2도는 짧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느슨해야 2도가 커지니까 수평 장력하고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 그 다음에 W는요. 무게. 전선 무게. 그러니까 전선의 무게가 무거우면 처지겠죠. 그래서 2도하고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경간은 요 간격이에요. 간격이 길면 길수록 많이 처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2도하고는 비례 관계예요. 요건 참고하시고 어찌됐건 2도 D는 8T분의 WS의 제곱. 2도 D는 8T분의 WS 제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수평 장력을 한번 볼까요? 수평 장력. 자, 수평 장력 다시 한번 볼게요. 전선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이거를 수평 장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전선이 더 있으면 이렇게. 전선이 더 있으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이게 수평 장력.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볼게요. 인장 강도는 뭐예요? 수평 장력은 잡아당기는 힘, 인장 강도는 잡아당겨서 끊어질 때의 최대 하중. 끊을 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평 장력이 100kg이 가해졌어요. 근데 이 전선의 인장 강도는 100kg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전선에 잡아당기는 힘이 100kg 하중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선의 인장 강도가 100kg다. 그럼 100kg가 가해지면 전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고요.
그러면 100kg가 가해질 때 인장 강도 100짜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보다 큰 거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인장 강도 그래서 전선을 200짜리 썼다. 200짜리. 그러면 수평 장력이 100 가해져도 안 끊어지겠죠? 그걸 우리는 안전율이라고 해요. 안전율. 안전율 몇 배 준 거예요? 2배 준 거예요. 2배. 2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인장 강도라는 거는 그 전선에 가해진 수평 장력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안전율 해주면 돼요. 안전율. 이렇게. 그럼 수평 장력 한번 구해볼까요? 수평 장력 얘가 T인데 T. 얘가 T예요. T. 기호가. 자, T는 어떻게 하면 돼요? T는 안전율이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인장 강도를 뭘로 나누면 돼요? 안전율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자,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여기 수평 장력을 문제에서 주면 그냥 우리가 어려움 없이 그냥 넣으면 되는데 수평 장력을 안 주고 인장 강도, 인장 하중하고 안전율을 줘요. 그러면 인장 하중, 인장 강도를 그냥 안전율로만 나눠주면 돼요. 이게 그냥 수평 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 관계는 몰라도 돼요. 그냥 수평 장력이 주어지면 그냥 그대로 놓고 인장 강도하고 안전율 주어지면 그냥 안전율분의 인장 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도의 특징. 자, 이도. 얼마나 늘어졌느냐 이게 이도예요, 이도. 자, 이도는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한다. 이거 특징에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도의 특징으로 잘못된 거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이도는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한다. 자, 이도가 얘예요, 얘. 예.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여기까지 다 있어. 위험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물을 더 높이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도는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두 번째, 이도가 너무 크면 전선은 좌우로 진동한다. 이도가 너무 커. 이렇게 커. 크면 어떻게 돼요? 전선이 막 진동하겠죠? 진동하면서 만약 여기 나무가 있어, 나무. 나무에 딱 닿았어요. 이게 무슨 사고? 지락사고. 지락이라는 건 땅지예요, 땅지. 땅에 닿다. 이게 지락이에요. 그래서 이도가 너무 크면 전선은 좌우로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락사고를 초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이도가 너무 작아요. 이도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팽팽해. 이렇게. 여기 이도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으면 전선의 장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전선이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우려가 있는 거예요? 단선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 좀 암기해놓으면 됩니다. 이도의 특징,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한다. 이도가 너무 크면 지락사고의 우려가 있다. 이도가 너무 작으면 끊어질 우려가 있다. 단선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실제 길이. 이것도 가져갈게요. 별표. 이것도 4개 정도 해놔주고. 전선의 실제 길이입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 전선, 실제 길이가 얼마나, 실제, 여기 전선 길이. 길이. 자, 실제 길이는 S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S보다. S가 뭐예요? 여기. 지지물과 간격. 여기 S.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전선이 길어요? 아니면 이 경관이 길어요? 전선이 길죠? 전선은 무조건 경관보다 더 길어야 돼. 얼마만큼이요? 경관보다 이만큼이 길어야 돼. 이만큼. 이걸 좀 암기해놓으세요. 3S분의 8D 제곱. 3S분의 8D 제곱. S는 경관. 그다음 D는요. 2도의 제곱. 이렇게 2도식이랑 같이 가져가요. 세트로. 2도 T는 8T분의 WS 제곱. 그 다음에 전선의 실제 길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평균 높이. 얘는 별표 한 2개 정도 해놔가지고 가져가세요. 전선의 평균 높이예요. 평균 높이. 자, 이 그림에서 자, 2도가 이거예요. 쭉 이렇게. 그럼 전선의 높이는 여기를 해야 되느냐, 여기를 해야 되느냐, 여기를 어디를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은 평균 높이를 하자. 평균 높이. 전선 평균 높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지물의 높이에서
2도의 3분의 1을 빼주면 되는. 이렇게. 여기 지지물 높이, 지지물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지물 높이에서 2도의 3분의 1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지지물의 높이에서 2도 뒤에 3분의 2만 빼주면 전선의 평균 높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들을 여러분께서 한 번에 암기 안 돼요. 그냥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전력공학에서는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온다고요? 5문제. 이걸 암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계산 문제에 치중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로 물어보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자, 전선의 하중.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전선이 있습니다. 철탑에 전선이 있어요. 전선. 이 전선에 하중이라는 건 전선 자체 무게도 있지만 우리 풍압 하중이랑 빙설 하중이 추가될 거예요. 이렇게. 자, 전선 여기 있다. 자, 풍압 하중이에요. 풍압 하중. 풍압 하중은 당연히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맞아요. 바람 때문에 생긴 하중이에요. 바람. 여기 전선에 바람이 치겠죠. 바람. 바람이 치면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이게 아니라 옆에서 치겠죠. 옆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풍압하중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풍압하중은 이 전선에 이렇게 수평으로 작용할 거예요. 수평으로. 이렇게. 이게 풍압하중이다. 바람에 의한 하중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표준 철탑 설계 시 가장 큰 하중. 여기 별표 놓으세요. 이런 건 갖고 가야 돼요. 우리가 철탑을 세우려고 그래요. 철탑을. 철탑을 세울 때 하중이 무조건 중요하죠. 하중. 중요한데 어떤 하중? 풍압 하중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풍압 하중은 철탑 설계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풍압은 바람 때문에 작용하는 하중인데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수평, 횡으로 작용해요. 횡으로. 종이 아니라 횡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수평 횡하중이라고 합니다. 수평 횡하중. 그 다음에 우리 풍압 하중의 식을 골라라 나올 거예요. 계산문이 안 나옵니다. 식을 골라라. 그러면 요 식, 요거하고 요거, 요 두 개씩을 고를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고를 수 있게만. 자, 고르는 방법은 일단 밑에 분모 1000은 똑같아요. 1000. 1000분의 PD. 1000분의 PD. 자, P는 뭐냐면 P는 풍압, 바람 압력, 풍압. 그 다음 D는요. 전선의 직경. 1000분의 PD. 1000분의 PD. 자, 그런데 요 앞에, 요 밑에, 요거는 좀 다르죠, 식이. 자, 여기는 뭐냐면 빙설이 많은 지방.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빙설이 많은 지방일 때는 여기다가 플러스 12만 하면 돼. 전선의 직경에다가 플러스 12만 하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한 거냐면 이 전선에 눈이 쌓이면 이 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얼마? 위에 6mm. 그 다음 밑에 얼마? 밑에 6mm. 이렇게 눈이 쌓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이 쌓인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mm씩 쌓인다고 6mm. 그 이상은 눈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눈이 오면 그냥 6mm 쌓인다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 그러면 원래 전선의 지름이 요만큼이었는데 눈이 오니까 얼만큼 늘어난 거예요? 12mm 늘어난 거죠. 그래서 빙설이 많은 지방 하면 전선 직경에다가 그냥 12mm만 추가한 거예요. 빙설이 많은 지방. 반대로 물어보겠죠. 빙설이 적은 지방 물어보겠죠. 빙설이 적은 지방 물어봤는데 10이 들어간 거 고르면 안 되겠죠. 빙설이 적다는 건 눈이 없다. 눈이 없으니까 여기 12mm 없다. 그래서 그냥 전선에 직경만 있는 거고 빙설이 많은 지방은 12mm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식을 고를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풍압하중.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하중. 합성하중 여기는 좀 연습을 해주세요. 문제 풀면서도 하겠지만 합성하중 구하는 방법 연습해 볼게요. 우리 하중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선하중. 전선 자체 무게. 이거를 WC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빙설, 눈 때문에 발생하는 하중. 얘가 W, 아이스, I.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방금 하고 온 풍압하중. 얘는 W에 바람, W. 이렇게. 그래서 하중은 세 개예요. 전선, 그 자체 무게, 전선하중. 그 다음에 눈이 쌓였을 때 빙설하중.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풍압하중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선 무게에 우리 WC는 이 전선이 기존한다면 하중이 옆으로 작용해요? 밑으로 작용해요? 이게 밑으로 작용해요. 이게 WC라고요. 전선하중. 선하중. 그 다음에 빙선하중. 자, 눈이 쌓였어요. 그 하중은 옆으로, 밑으로. 밑으로. 이게 WI. 이게 빙설. 하중.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런 것들을 WC, WI를 요거를 수직 하중. 자, 바람에 의한 하중을 우리는 수평 하중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합성하중을 구해보자. 합성하중. 합성하중은 수직하중 더하기 수평하중 해주면 돼요. 수직하중 더하기 수평하중. 예를 들을게요. 자, 수직하중을 다 더해봤더니 3kg다. 3kg. 그 다음에 수평하중을 다 더해봤더니 4kg다. 그럼 합성하중은 얼마? 우리 산술적으로 7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직과 수평을 더할 때는 수직은 이렇게 오고 수평은 이렇게 오고 그래서 합성하중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 무조건 루트 씌우고 수직의 제곱 플러스 수평의 제곱 하면 돼요. 얼마 나와요? 5 이렇게 그러니까 벡터 합으로 구하는 거야. 벡터 합으로 벡터 루트 씌우고 수직 하중의 제곱 플러스 수평 하중의 제곱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합성 하중 구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그때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전력공학에서는 계산 문제 5문제 중에 이렇게 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한두 문제 나와요. 이렇게 식만 물어보는 문제. 자, 양 지지점의 높이가 같은 전선의 이도를 구하는 식은 그랬어요. 이도 구하는 식. D는 8T분의 WS 제곱이겠죠. 답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공 송전선로를 가선할 때에는 하중 조건과 온도 조건을 고려해서 적당한 이도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도 설명 옳은 거. 자, 골라볼게요. 1번. 이도의 대소는 지지문의 높이를 좌우한다. 맞나요? 1번 답 나왔네요. 1번. 그럼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럼 2번. 전선을 가선할 때 전선을 팽팽하게 하는 것을 이도가 크다고 한다. 이도가, 그러니까 전선이 팽팽하면 이도가 작은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 이도가 작으면 전선이 좌우로 크게 흔들려서 다른 상 전선에 접촉해서 위험하게 된다. 이도가 작다는 건 팽팽한 거니까 전선이 좌우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단선 우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 4번. 이도가 작으면 이에 비례해서 전선의 장력이 증가되며 너무 작으면 전선 상호간이 꼬이게 된다. 이도가 너무 작으면 전선 상호간이 꼬이는 게 아니라 팽팽해져서 끊어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거는 1번이다 보시면 돼요. 1번. 결국 답만 우리가 갖고 가면 돼요. 이도의 대소는 지지문의 높이를 결정한다. 자, 4번. 가공 전선로의 경간 200m, 전선의 자체 무게 2, 인장 하중 5,000, 안전율 2인 경우 전선의 이도는 몇 메다인가? 자, 어찌됐건 전선 이도 또 구하라는 거예요. 전선 이도. 자, 이도 D는 8T분의 WS 제곱. 자, 넣어볼게요. 8 곱하기 수평 장력인데 수평 장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대신에 뭐 있어요? 인장 하중과 안전율 있어요. 그러면 수평 장력 대신에 인장 하중 5,000을 안전율 2로만 나눠주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W 하중 2 곱하기 경간 200m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답은 4 나오네. 3m. 2도 이렇게 떨어진 거 3m라는 거예요.
인장 하중 안전율 나오면 안전율분의 인장 하중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5번. 보통 송전선용 표준 철탑 설계의 경우 가장 큰 하중은 그랬어요. 풍압. 이런 것도 꼭 가져가야 돼요. 풍압. 바람에 의한 하중이 가장 크다. 그래서 철탑 설계할 때는 얘 빼면 안 돼요.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답 1번. 문제 6번. 전선의 자체 중량과 빙설의 종합 하중을 W1, 풍압 하중을 W2라고 할 때 합성 하중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해볼까요? 전선의 자체 중량, 기호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WC인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빙설의 종합 하중, WI. 두 개를 더한 거를 우리는 W1이라고 했는데 얘를 뭐라고 해요? 수평 수직. 수직 하중. W1. 이 수직 하중. 이거 밑으로 작업하는 거. 그 다음에 풍압 하중을 WE. 풍압 하중은 수평 하중이에요. 그래 우리가 요것들을 합성할 때 합성 하중은 그냥 이렇게 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어떻게? 루트 씌우고 제곱시켜서 더해준다고요. 이걸 우리는 벡터 합이라고 하면 벡터 합. 이게 W1을 수직 하중. 수직의 제곱 플러스 W2를 수평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예요. 루트. 자, 풍압이 P이고 빙설이 적은 지방에서 지름이 D밀인 전선 1m가 받는 풍압 하중은 표면 개수를 K라고 할 때 몇 킬로그램이 되겠는가 했어요. 자, 우리 여기다 밑줄 그어야겠네요. 빙설이 적은 지방. 빙설 적으면 직경에 12mm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경에 10이 있으니까 여기 1번 땡. 여기 10이가 아니라 6 있으니까 2번도 땡.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여기 제곱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1000분의 PD였죠, 1000분의 PD. 답은 3번 고르시면 돼요, 3번. 우리 전선 표면이 깨끗하냐? 그 개수가 K인데 K는 그냥 여기 위에다 적용하면 돼요. 1000분의 PD, 1000분의 PD. 빙설이 적으니까 12mm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빙설이 많은 지방이라고 줬으면 답은 몇 번? 1번 되겠죠, 1번. 12mm 더해서. 자, 9번. 전선 양측의 지지점의 높이가 동일할 경우에 전선의 단위 길이당 중량을 W, 수평 장력을 T, 경관을 S, 전선을 이도는 D라고 할 때 전선의 실제 길이 L메타를 계산하는 식은 그랬어요. 전선 실제 길이는 경관보다 크다. 경관 플러스 뭘 더해줘야 돼요? 3S분의 8D 제곱 요거네요. 답 2번. 이렇게 식을 물어보는 문제 꽤 나옵니다. 식. 우리 전선의 실제 길이. 11번. 전선의 지지점 높이가 31m이고 전선의 이도가 9m라고 한다면 전선의 평균 높이는 몇 m인가 했어요. 전선의 평균 높이. 식 기억나세요? H는 지지점 높이 H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오, 이게 벌써 암기가 되셨어요? 자, 그럼 지지점의 높이가 몇 m? 31m. 마이너스 2도는 얼마예요? 9.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9. 이렇게. 그러면 3일은 3, 3, 3은 9, 3은 6. 31에서 6 빼면 25 되겠네, 25. 그러니까 전선의 평균 높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H 마이너스 3분의 1이